어느 날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35세 직장인 민재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 패스트푸드로 연결된 그의 일상은 체력 저하와 잦은 피로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점심을 먹던 중 민재는 친구가 최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건강한 식습관이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든 민재는 그날부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함으로써 몸에 규칙성을 부여하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했다.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 민재는 시간을 정해 두고 점심과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잦은 업무로 규칙을 지키기가 어려웠지만 점차 적응되며 몸이 자연스럽게 그 리듬에 익숙해졌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식품 섭취였다. 그는 매일 같은 음식 대신 매주 새로운 식재료를 구매하고 요리에 활용했다. 특히 민재는 식사의 절반 이상을 야채와 과일로 채우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려 노력했다. 이로 인해 민재는 식사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그의 식단은 놀라운 탄력을 얻게 되었다.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었다.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심으로써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채우며 피부 건강까지 개선시킬 수 있었다. 초기에는 잦은 화장실 이용으로 불편했지만 날이 갈수록 몸이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네 번째는 천천히 먹고 충분히 씹기였다. 급히 먹지 않고 천천히 식사를 즐기며 충분히 씹는 것이 소화 기계를 돕고 과식을 막아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재는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고 오롯이 음식과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법을 익혔다. 다섯 번째 습관은 설탕과 가공식품 줄이기였다. 설탕은 몸에 불필요한 칼로리를 더할 뿐 아니라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재는 커피에 설탕을 넣는 대신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였다. 여섯 번째로는 천연의 맛을 즐기기였다. 민재는 양념으로 맛을 내기보다는 본연의 재료 맛을 즐기고자 했다. 소금과 설탕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대신 신선한 허브와 향신료로 요리의 맛을 더했다. 일곱 번째는 자연 식품 선호였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택함으로써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었다. 농가에서 직송된 신선한 야채와 과일, 잡곡류는 그의 식단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여덟 번째 습관은 휴식을 즐기고 감사하기였다. 식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삶의 소중한 부분임을 깨달은 민재는 매번 식사 전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음식을 대하게 되었다. 아홉 번째로 때때로 자기를 위한 식사 허락하기였다.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되 가끔은 피자를 먹는다거나 디저트를 즐기는 등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열 번째 습관은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이다. 건강한 식습관은 한 번에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였다. 민재는 영양학과 요리법에 대해 꾸준히 배우며 이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점점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10가지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민재는 이전에 비해 체력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민재는 이제 건강한 식습관이 그저 식사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나는 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왔던 것은 충격과 불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나? 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 일상은 사소한 것들까지 많은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식단이었습니다. 나는 저당질 식단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당질 식단이란 간단히 말해 탄수화물 섭취량을 제한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식단입니다.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제한한다라는 말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첫 번째 도전은 아침 식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매일 아침 토스트와 잼, 때로는 시리얼과 우유 같은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진단 후 이러한 선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아침 식사를 위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계란과 다양한 채소, 때로는 아보카도를 곁들인 식사는 훌륭한 대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이를 통해 점차 다른 옵션들을 탐험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에서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외식을 할 때도 메뉴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에 적합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이 적은 샐러드나 그릴에 구운 고기는 종종 선택하는 메뉴가 되었고, 하루를 위한 작은 준비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간단한 스낵을 준비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그리고 견과류는 언제 어디서든 훌륭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단 음식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샵에서는 초콜릿, 케이크들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무설탕 디저트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이용한 디저트나 아몬드 가루와 같은 재료를 활용하여 만든 간식들은 기존의 디저트들과 다른 향과 맛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름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건강 관리에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식단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를 통해 몸을 깨우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일 뿐더러 정신적으로도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당질 식단이라는 요정은 단순한 식단 조절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내 건강에 대한 책임감과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불안했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건강한 일상에 적응하게 되었고,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종종 두렵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분 섭취와 건강한 체중 유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적절한 수분 공급은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은 세포의 영양분을 운반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며 체온을 조절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영희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무리 잠을 충분히 자도 이 피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수분 부족이 피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그녀의 컨디션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집중력이 향상되어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정수는 다른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체중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무작정 음식을 줄이는 대신 음식의 질을 높이고 물을 더 많이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니 포만감이 생겨 간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수분 섭취의 증가로 인해 그의 피부도 더 건강하게 변했습니다. 수분 섭취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컨디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체중인 상태에서는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히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기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희철은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는 업무 때문에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이 걱정된 그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신체 활동을 늘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그는 점차 운동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곧 그는 걷기에 상쾌함에 중독되었고, 이 새로운 습관 덕분에 그는 업무 스트레스도 더 잘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분 섭취와 건강한 체중 유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영희, 정수, 그리고 희철의 이야기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여 들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여드름을 예방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식습관에 대한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드름 예방을 위한 최고의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 이외에도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이, 수박 같은 과일은 수분 함유량이 높아 여드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할 점은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이로 인해 피지 분비가 증가하여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흰빵, 과자, 사탕과 같은 제품보다는 통곡물, 비리, 키노아 같은 건강한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어, 고등어, 치아씨드, 아마씨 같은 식품에는 오메가-3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여드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유제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제품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제품에 포함된 호르몬이나 이드피다시일 같은 성분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섭취할 때 자신의 피부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입니다. 특히 비타민 A, C, 이와 같은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근,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식품은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으로 여드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여드름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식습관과 더불어 생활습관도 함께 관리해야 여드름 없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취미 생활이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여드름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실천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